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하나의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혹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수백 년 전부터 예계 생명체의 명백한 흔적을 마주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버렸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는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할 텐데요. 특히 태양계에서 가장 유력한 외계 생명체 후보지로 손꼽히는 붉은 행성, 화성의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붉은 행성 화성에서 발견된 경이로운 단서들이 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 오래된 미스터리가 해결된다면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에 어떤 파장을 던지게 될지 함께 탐색해 보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여러분도 아마 깊이 몰입하게 되실 겁니다. 인류의 외계 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은 정말 뿌리 깊은 이야기입니다. 고대 문명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신화를 만들고 저 너머 미지의 존재를 상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상상이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망원경이 발명되어 하늘을 더 정교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17세기부터 천문학자들은 유독 화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붉은색이라는 독특한 외형과 지구와 놀랍도록 유사한 자전주기, 그리고 계절 변화까지 왠지 모르게 지구와 많은 점이 닮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러한 유사성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저명한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는 망원경으로 화성 표면을 관측하던 중 길고 가는 선형 구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이탈리아어로 캐날리라고 불렀는데요. 이 단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나 골짜기를 의미하는 평범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카날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나, 커넬즈라는 다소 인공적이고 거창한 의미로 와전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화성의 문명이 만든 운하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미국의 열정적인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운하설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천문대를 세우고 평생을 바쳐 화성 관측에 몰두했죠. 로웰은 이 운하들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고도로 발전한 화성 문명이 물을 얻기 위해 건설한 정교한 관계 시스템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은 당시 대중의 상상력을 강렬하게 자극했고 화성 문명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은 수많은 공상 과학 소설과 그림, 심지어 H.G. 웰스의 우주전쟁과 같은 작품에도 영감을 주었죠.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현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였으니 그 시대의 기대와 흥부는 정말 엄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인류의 우주 탐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러한 환상은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화성 탐사선들이 붉은 행성으로 날아갔고 그들이 지구로 보내온 선명한 사진들은 로웰이 상상했던 운하로 가득한 문명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대한 운하는커녕 황량하고 메마른 붉은 사막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초기에 한껏 부풀었던 기대감은 순식간에 처절한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화성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척박하고 불모의 행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잠시 예계 생명체에 대한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화성에 대한 탐사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실망감 속에서도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미련과 과학적 호기심이 남아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화성의 과거와 현재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이 붉은 행성이 품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의 실마리를 찾아 집요하게 나섰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이어진 끈질긴 탐사 끝에 마침내 인류의 기대를 다시금 불태울 만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의 흔적이었죠.
이 결정적인 발견은 좌절했던 인류의 오랜 궁금증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리고 지금도 얼음이나 지하 깊숙한 곳에 물이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류가 애타게 찾던 생명체 존재의 강력한 단서로 떠올랐죠. 과학자들은 과거 화성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었음을 시사하는 고대 강바닥의 흔적, 호수 지형, 그리고 퇴적암층을 발견하면서 한때 이곳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푸른 행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단순한 지질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주 생명체 탐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탐사선과 로버들은 화성 표면을 누비며 더욱 섬세한 조사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메탄 가스였죠. 메탄은 지구에서 주로 생명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가스입니다. 예를 들어 소와 같은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할 때나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발생하죠. 물론 화산 활동이나 특정 지질학적 과정으로도 생겨날 수 있지만 화성 대기에서 주기적으로 그것도 특정 지역에서 농도가 변화하는 메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과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가 숨을 쉬듯 메탄을 내뿜고 있다는 강력한 암시처럼 들렸으니까요. 2004년 유럽 우주국 ESA의 마스 익스프레스 위성이 처음으로 화성 대기에서 소량의 메탄을 감지한 이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 역시 게일 분화구에서 메탄 농도가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2013년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농도의 메탄이 순간적으로 포착되기도 했죠. 이러한 데이터들은 화성 지하 어딘가에 혹은 표면 가까이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활발한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활동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자들은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메탄이 생명체의 흔적일 수도 있지만 비생물학적 과정으로도 충분히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화성 지각에 풍부한 감람석과 물이 반응하는 사문암화 작용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드릴링 장비로 화성 토양 깊숙이 파고 들어가 샘플을 채취하고 이를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끈질긴 시도였죠. 과학자들은 로버가 보내온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밤샘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메탄의 농도 변화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예상치 못한 패턴을 찾으려 애썼죠. 어떤 과학자들은 메탄가스의 발견이 화성 생명체의 존재를 거의 확신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비생물학적 기원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팽팽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해석은 과학 탐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오랜 궁금증 앞에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화성의 메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암석과 물의 화학 반응일까요? 아니면 우리 은하의 이웃 행성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미생물의 흔적일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우주를 향해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물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성은 물과 메탄이라는 강력한 단서들을 내보이며 인류에게 희망과 동시에 풀기 어려운 거대한 수수께끼를 안겨준 셈이죠.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오늘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탐사 계획을 세우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메탄의 농도 변화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은 과학자들에게 더욱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가스가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은하의 이웃 행성에서 조용히 숨쉬는 미생물의 증거일까요? 간접적인 단서를 넘어 생명체 자체의 직접적인 흔적을 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분출한 것이죠. 마치 숲속에서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 존재를 추론하는 것을 넘어 직접 그 동물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염원은 최신 탐사선인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임무로 이어졌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단순한 탐사 로봇을 넘어 마치 정교한 지질학자처럼 화성의 고대 호수였던 예제로 크레이터를 누비고 있죠.
이곳에서 생명체가 살았을 법한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암석을 뚫어 코어 샘플을 채취하는 등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미세한 유기물질이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첨단 장비들을 가동하며 잠재적인 생명의 바이오 시그니처를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이 소중한 샘플들은 미래의 지구로 귀환하여 우리의 최첨단 실험실에서 정밀 분석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샘플들에서 과거 혹은 현재의 생명 활동을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순간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탐사선이 보내오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미세한 생명의 신호를 가려내는 일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지난한 작업이니까요. 과학자들은 각자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서로의 주장을 검증하며 뜨거운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이는 미생물의 잔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반면 다른 이는 복잡한 지질학적 현상일 뿐이라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하죠. 이러한 과학적 논쟁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인류의 숙명이자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수십 년간 이어진 화성 탐사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때 상상 속에서 활기 넘치던 외계 문명의 도시를 그리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화성은 여전히 붉고 황량한 행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땅속 어딘가에 생명의 씨앗이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죠. 명확한 생명체의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물과 메탄이라는 강력한 단서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여정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도 깊이 맞닿아 있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에 우리만 홀로 존재하는가? 같은 존재론적인 물음들 말입니다. 만약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지구 생명체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우주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현상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찾아도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지구 생명체의 경이로움과 희귀성은 더욱 강조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탐사의 과정 자체가 인류에게 우주와 생명의 본질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견의 여부보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망망대해 같은 우주에서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과학자들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그 미스터리가 풀렸을 때 인류에게 찾아올 파장에 대한 경외심이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화성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절망, 그리고 풀기 어려운 거대한 수수께끼를 동시에 안겨주며 인류의 존재론적 탐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붉은 행성에서 어떤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